아담이 처음으로 술을 빚었을 때 처음 보는 음료수에 관심을 보인 악마가 다가와서 자신에게 한 모금 줄 수 있겠느냐 물었다. 아담은 흔쾌히 허락했고 처음 맛보는 술 맛에 감탄한 악마는 아담에게 술을 담글 포도를 많이 수확할 수 있게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악마는 포도밭에 거름을 뿌려주겠노라 약속했고 이윽고 돼지, 사자, 원숭이, 양 이 네 마리의 짐승을 잡아왔다. 악마는 아담의 포도밭에 그들의 피를 부었고 포도는 인간들이 술을 얼마든지 마실 수 있을 만큼 풍성하게 자라났다. 그 뒤 동물의 피 탓에 술의 부작용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술을 마시면 양처럼 순해졌다가 사자처럼 사나워지고 원숭이처럼 춤과 노래를 부르다가 돼지처럼 더러워지는 단계를 거치게 되었다고 하는 탈무드의 전설이 있다. 악마는 인간에게 풍족한 포도를 주었지만 부작용은 인간들에게 그 이상의 해를 주었다. 대한민국의 알코올 관련 10만 명당 사망률은 연령대별로 10명에서 25명 사이로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으며 가장 사망률이 높은 연령대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5, 60대에서 나타났다. 음주 관련 범죄 역시 2015년 당시 한국에서만 약 160만 건이 통계되었다. 이야기로 돌아와 개인적으로 악마는 자신들이 겪는 일상의 평범한 것들을 동물들의 피를 통해 겪게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술의 기원은 명확하지 않으나 코끼리 혹은 원숭이가 가장 먼저 발견했다고 한다. 과일나무 밑에 있는 바위나 나무 구루텅이와 같은 곳에 농익은 과일이 떨어져 과즙이 고이게 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한 효모에 의해 발효가 일어나 저절로 과일주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주변을 지나가던 동물들이 목을 축이기 위해 그 즙을 마시고 술에 취한 듯이 뒹구는 모습이 종종 발견된다고 한다. 그 술맛을 잊지 못한 동물들은 종종 그 주변을 찾아와 물을 마시곤 하는데 원숭이들은 그 원리를 판단해 스스로 만들어 마시기도 하였다고 한다. 특히 도토리를 씹어 먹지 않고 도로 뱉어낸 뒤 그것으로 술을 만드는 것도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인간들의 술은 과연 누가 만들었을까? 공교롭게도 놀라운 호모사피엔스님들도 동물과 다를 바 없는 자연 발생적 발견에 의해 술을 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술의 제작 또한 인간이 문자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술을 만들 때 쓰던 항아리가 발견되었고 각종 신화에서 술의 언급이 나온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 전이라고 밖에는 말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기록을 보면 기원전 4000년경 이미 포도주가 귀역품으로 유통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함무라비 법자는 술에 물을 타서 양을 속여 파는 상인은 사형으로 그 죄를 다스렸다. 기원전 3150년경 고대 파라오의 무덤에서 포도주 단지가 발견되었고 성경에 기록되길 고대 이스라엘에서도 포도는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대량 재배되는 작물 중 하나로 표현됐다. 우리나라의 술에 대한 기록은 제왕운기 중 동명성왕 건국담에서 찾을 수 있다. 제왕운기는 1287년에 고려말기 학자이자 문인이었던 이승효가 집필한 고려시대 역사책이자 역사시다. 이 책에는 고구려의 건국기가 적혀있는데 내용을 요약해보면 해무수가 청하의 웅시면 연못가에서 요아와 함께 술을 나누고 눈이 맞아 주몽을 낳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옛 선비들의 음주 문화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개개인의 주량에 한계가 있음을 먼저 명심해야 한다라는 암묵적 룰이 있었고 자리에서 3잔 이상 잔을 따르는 사람은 대례를 할 줄 모르는 천박한 사람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곳이 다 다르다 보니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 술의 주 성분이라 알려진 알코올의 어원은 아랍어인 알쿨에서 기원되었다. 알코올을 발견한 것은 페르시아의 의사이자 연금술사이며 화학자로 알려진 무함마드 이븐 자카리아 알-라지가 발견했다고 한다. 알코올은 생각보다 많은 종류로 이루어져 있다. 분자에 붙어있는 수산화기가 늘어날수록 일가 알코올에서 점점 늘어나는데 부동액으로 쓰이는 에탄디올은 이가 알코올이라 하고 뛰어난 보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글리세롤은 3가 알코올이며 당 알코올인 자일리톨은 5가 알코올이다. 알코올은 영어로 그저 술이라는 뜻으로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주로 에탄올이다. 금주량이 떨어지거나 제조 설비가 썩 좋지 못할 때
메탄올을 끼워 넣기도 했는데 이런 술을 마시게 되면 1, 2단이 들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러시아에 유학 중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옛날엔 보드카 대신 공업용 알코올을 종종 마시기도 했다고 한다. 그렇게 독한 술을 찾고 위험한 일을 즐기다 보니 남녀 성비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자료를 알아보니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내 생각엔 사람들이 술은 담배만큼 나쁘지 않다라는 인식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알코올이 발암물질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알코올과 그 부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1급 발암물질이라 규정했는데 이는 담배와 술이 같은 급의 발암물질이란 말이다. 음주는 우리 인체에 수많은 영향을 끼친다. 대부분의 알코올이 끼치는 영향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에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적당한 음주는 몸에 좋다라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술의 주성분인 에탄올은 효소에 의해 분해가 되며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전환된다. 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앞서 말했듯이 WHO에 의해 규정된 1급 발암물질이다. 하지만 인체는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알데하이드 수소 이탈 효소에 의해 아세테이트로 분해시키며 아세테이트는 인체의 무해한 식초산이 된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급 발암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아세테이트로 바꿔줘야 할 알데하이드 수소 이탈 효소가 동양인, 특히 다수의 동북아시아인들에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하루에 포도주 한 잔은 몸에 이롭다는 이야기 또한 ALDH가 결핍된 동북아시아인들에겐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한다. 체내의 아세트알데히드가 단기간에 흡수되게 되면 얼굴과 몸에 홍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서양인들에게는 잘 일어나지 않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현상을 아시안 플러시라고 부른다고 한다. 축적이 심화되면 심박수가 증가하고 어지럼증, 구토, 두통 등을 유발하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위 내용은 동양인에게 알데하이드 수소 이탈 효소가 적다는 것을 말하는 것뿐이고 이 사람이나 이 사람같이 특출난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도 자신의 주량을 넘으면 위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니 자신의 주량을 넘는 과음은 꺼리도록 하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현장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한 충남 아산경찰서 배방지구대 46살 박모경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에 아산경찰서에서 엄수됐습니다. 경찰은 고인에 대해서 경위로 한계급